삶이 조금 무겁게 느껴지신다면 우리 모두가 너무 오랫동안 짊어진 습관의 무게 때문일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인생이 마치 돌을 차고 오르는 산길 같다지만 이 돌들 중에 스스로 주워 담은 것들이 더 많지 않나 싶은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에이, 뭐 다들 이러고 살지. 라고 하며 무겁지만 익숙하게 지고 가던 것들이 실은 우리 발걸음을 더디게 만드는 게 아닐까요? 오늘은 그 돌들, 그 짐들 중에서도 우리가 더 늦기 전에 내려놓아야 할 5가지 습관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가끔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라는 속담처럼 거창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방울이 우리를 가볍게 해줄지도 몰라요. 지금 당장은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작은 변화 하나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지 상상해 보세요. 이 5가지 습관들 중에 하나라도 나에게 해당된다면 아, 맞아. 내가 이걸 좀 고쳐야겠네. 하고 느끼는 그 순간부터가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무겁던 어깨를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는 그 방법,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시청하시기 전에 이번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미루는 습관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 이건 나중에 해야지 하며 일을 계속 미루다 보니 어느새 해야 할 일들이 쌓여서 마치 끝없이 쌓인 설거지 더미처럼 느껴질 때 말이에요. 그 일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속에 무거운 돌 하나가 올려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냥 간단히 처리할 수 있었던 작은 일이 이제는 산처럼 커져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루기의 악순환이에요. 작은 것을 뒤로 미루면 그것이 큰 짐이 되어 우리를 짓누르게 되는 거죠. 이 미루는 습관,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걸지도 모릅니다. 에이, 내일 해도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순간 우리는 무거운 마음의 빚을 조금씩 쌓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그 빚이 쌓일수록 우리의 발걸음은 더 무거워지고 삶의 여유는 사라집니다. 마치 어릴 적 받았던 숙제를 끝내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미루다가 밤늦게 깨어서 겨우겨우 완성하던 기억처럼요. 그때의 불안함과 조급함이 결국 지금도 우리 삶 속에 남아있지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미루는 습관을 정말 이대로 둘 수밖에 없을까요? 사실 완벽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매일 짊어지고 있는 이 짐을 가볍게 만들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는 5분만 해보자라고 마음먹는 겁니다. 맞습니다. 딱 5분만요. 일을 시작할 때 느끼는 가장 큰 부담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지? 라는 막연한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5분만 해보자는 생각으로 작은 걸음만 내딛어도 우리는 그 일이 그렇게 거대한 산이 아니란 걸 깨닫게 됩니다. 시작의 반이라는 말도 있듯이 그 첫 발걸음을 내딛는 것만으로도 이미 큰 부분을 해낸 셈이죠. 또한 우리가 미루는 일들을 작게 나눠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큰 산처럼 보이는 일도 하나하나 조각으로 나누면 마치 퍼즐의 한 조각처럼 그리 어렵지 않게 보일 수 있습니다. 집안일을 생각해 봅시다. 청소를 하려니 집 전체를 다 해야 할 것 같아 막막하다면 오늘은 거실만, 내일은 부엌만 이렇게 작은 단위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그저 거실 청소하기라는 작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집중할 수 있고 그렇게 작은 성공들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이죠. 마치 한 발 한 발 다리 위에 디딤돌을 밟고 건너듯이요.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에게 작은 보상을 주는 겁니다. 일을 마치고 난 뒤에 스스로에게 주는 작은 선물, 예를 들어 좋아하는 차 한 잔, 혹은 편안한 음악 한 곡 같은 작은 보상은 우리에게 큰 동기부여가 될 수 있어요. 일을 끝내고 나서 내가 해냈다 라는 뿌듯함을 느끼며 스스로에게 선물을 줄 때 그 감정은 아주 긍정적인 기억으로 남아 다음번 일을 할 때 더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어줍니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 는 말이 있죠. 미루기만 하다 보면 그 수레는 속이 비었는데도 요란한 소리만 내는 것처럼 우리 마음은 불안하고 초조해집니다. 반면 작은 일이라도 하나하나 해내면 수레에 채워지는 짐처럼 우리 마음도 차분해지고 든든해집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그 첫걸음을 내딛는 용기입니다. 그 용기가 곧 무겁던 짐을 덜어내는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 되어줄 것입니다. 두 번째는 타인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습관입니다.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라는 고민을 해본 적이 많으시죠? 우리 모두는 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타인의 평가를 신경 쓰면서 더 나아지고자 하는 동기를 얻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의식이 과도해져서 스스로를 억압하는 굴레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주위의 사람들, 가족, 친구, 심지어 이웃들까지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목소리들이 많아지곤 하죠. 이 나이에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지나치게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다 보면 정작 중요한 나 자신을 놓치게 되는 건 아닐까요? 남들이 어떻게 볼까라는 걱정에 내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나의 삶을 내 손이 아닌 남의 손에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내 마음의 소리를 듣기보다 타인의 의견을 먼저 고려하다 보면 결국 나의 진정한 바람은 흐릿해지고 삶이 타인의 기대라는 커다란 그림자 속에 갇혀버리게 되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임에 갔을 때 웃기지 않는 농담에 억지로 웃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내키지 않는 부탁을 들어주면서도 속으로는 이걸 왜 내가 해야 하나라고 중얼거리며 억눌렸던 감정을 삼킨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작은 상황들이 모여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남들의 기대에 맞추려다 보니 정작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놓치고 그 결과로 삶의 주도권도 잃어버리게 되죠. 그렇다면 이런 습관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선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겁니다. 타인의 기대보다 나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사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하는 그 순간에도 정작 그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고민으로 바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모두 알게 모르게 각자의 인생에서 주인공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즉,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들은 나의 행동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생각보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겁니다. 또한 자신의 욕구와 바람을 외면하지 않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지 알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소리를 들을 시간이 필요합니다. 가끔은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 지금 행복한가? 혹은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통해 타인의 기대가 아닌 내 마음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를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신을 신뢰하는 것은 자주 얘기하듯 나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데서 시작됩니다. 작은 약속이라도 지키면 스스로에게 든든한 울타리를 만들어줄 수 있죠. 예를 들어 매일 아침 5분이라도 운동을 하겠다고 결심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든 하루에 한 번은 나를 위해 좋아하는 일을 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이든 말입니다. 이런 작은 약속들이 모여서 자신에 대한 믿음을 키우고 타인의 시선에 덜 흔들리게 만들어줍니다. 나무는 바람이 불지 않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바람이 나를 흔들 때 내가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으면 흔들림 없이 서 있을 수 있는 법이죠. 그 뿌리는 바로 나 자신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그 신뢰가 있으면 비록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간에 나는 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타인의 기대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타인의 시선을 과도하게 의식하는 이유 중 하나는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고 때로는 조금 부족해도 충분히 괜찮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중요한 발표나 회의에서 실수를 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 실수로 인해 크게 비난받지 않았던 경험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도 지나고 나면 별일이 아니었듯 지금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모두 조금씩 부족한 존재이고 그 부족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결국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신경 쓰는 습관에서 벗어나기 위해 중요한 것은 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나를 우선시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소중히 여길 때 비로소 우리는 남들이 정해준 길이 아닌 나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습관, 과도한 걱정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며 잠 못 이루신 적 있으신가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마치 거대한 먹구름처럼 우리 마음을 덮어 하루하루를 무겁게 만들곤 하죠. 내일은 비가 올까? 라는 생각에 비를 막을 우산을 미리 들고 다니는 건 나름 준비성 있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우산이 매일같이 우리의 손을 무겁게 한다면 결국 아직 내리지 않은 비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 어두워질지도 모릅니다. 이런 과도한 걱정은 대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에서 비롯됩니다. 자식들이 앞으로 잘 살 수 있을까? 다음 달에는 건강이 괜찮을까? 하는 고민들 말입니다. 물론 이런 걱정이 전혀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걱정은 대비하게 하고 준비를 하게 만들기도 하죠. 하지만 그 걱정이 너무 커져서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순간 삶은 불필요한 무게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걱정거리들을 구체적으로 종이에 적어보세요. 그 중에서 내가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것과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나눠보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편안해질 것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마음속으로 인정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것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구나 하고 말이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지나치게 불안해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다독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걱정이 너무 클 때는 하루에 딱 10분을 정해 그 시간 동안만 걱정을 해보세요. 걱정 시간을 만들어서 그 시간에만 마음껏 걱정을 풀어놓는 겁니다. 이게 참 우스운 방법 같아도 의외로 효과적입니다. 걱정은 걱정 시간에 몰아서 라고 생각하면 그 외의 시간에는 조금 더 자유롭게 나를 놔줄 수 있거든요. 걱정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무겁게 만드는데 걱정을 해도 좋은 시간과 그렇지 않은 시간을 나눠 놓으면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명상이나 가벼운 산책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명상은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고 불필요한 걱정을 잠재우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죠. 눈을 감고 천천히 호흡을 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속에서 불필요하게 휘몰아치는 생각들이 잦아들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내가 발 딛고 있는 이 순간에 집중하면 미래의 불안은 잠시나마 사라지고 평온한 마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걱정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든 통제하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삶의 많은 부분은 우리 뜻대로 되지 않죠. 그렇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마음을 내려놓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불필요한 무게를 덜어내고 더 가볍고 자유롭게 살아가기 위해 과도한 걱정은 이제 놓아보도록 해요. 다음으로 네 번째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의 감정을 억누르고 눌러 담아본 적이 많으신가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 중 하나가 괜찮아요일 겁니다. 누군가 나에게 힘든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면 마음속에 온갖 감정들이 들끓더라도 그냥 괜찮아요라고 대답하며 속으로 삼키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우리 마음의 문은 점점 닫혀갑니다. 사실은 괜찮지 않은데도 남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거나 감정 표현이 부끄럽다는 이유로 감정을 억누르곤 합니다. 이렇게 억눌린 감정들은 결국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듭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본래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하는 물과도 같습니다. 물이 흐르지 않으면 썩고 결국 냄새가 나는 법이죠. 우리의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억누른 채로 놔두면 그것이 쌓여서 스트레스로 바뀌고 결국에는 건강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바람이 불지 않으면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듯이 마음속 억눌린 감정은 우리가 무언가 작은 자극을 받을 때 폭발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의도한 게 아닌데도 그동안 쌓아왔던 것들이 어느 순간 한꺼번에 터져나와서 주위 사람들과 갈등을 빚기도 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말에 서운한 감정이 들었을 때 그저 괜찮다라고 넘기기보다는 사실 조금 서운했어요. 라고 말해보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 말이 낯설고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표현하는 순간 내 마음속에서 억눌렸던 무언가가 조금은 풀려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하고 여러분이 솔직하게 표현하면 예상보다 훨씬 더 따뜻한 반응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조금 더 믿어보세요. 또한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은 말뿐만이 아닙니다.
일기를 쓰면서 내 감정을 솔직하게 적어 내려가거나 산책을 하며 스스로에게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은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느끼고 있구나. 이런 일이 나를 힘들게 했구나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큰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치 어릴 적 울고 있는 아이에게 괜찮아, 다 알아라고 달래주는 것처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감정을 표현할 때 지나치게 나쁜 감정을 붙잡고 늘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노나 슬픔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까진 좋지만 그것에 너무 깊이 매달리면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치 오래된 상처를 자꾸만 긁으면 더 아파지고 덧나는 것처럼요. 그러니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고 나면 이제 그것을 놓아주는 연습도 함께 해야 합니다. 이제 충분히 표현했으니 놓아줄 때가 되었구나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마음의 문을 닫아두지 않고 솔직하게 열어둔다면 우리는 더 편안하고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 그것은 절대 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강함의 표시입니다. 우리 모두 감정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우리 삶을 조금 더 가볍게 만들어 보도록 해요. 그동안 닫아두었던 마음의 문을 살며시 열어보세요. 그 문 너머로 들어오는 바람이 여러분의 삶을 더 시원하게 그리고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습관, 작은 실패에 크게 연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인생을 살아오면서 작고 큰 실패를 경험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실패가 마음속에서 쉽게 잊히지 않고 계속해서 머물며 우리의 발걸음을 무겁게 할 때가 있죠. 마치 넘어졌을 때 계속 땅만 바라보며 일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과거의 실패에 너무 깊이 매달려 현재의 기회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중요한 발표 자리에서 실수를 했던 경험이나 친구와의 관계에서 나의 말 한마디 때문에 갈등이 생겼던 기억이 자꾸 떠오른다면 그 기억은 우리의 마음속에 마치 발목을 잡고 늘어지는 무거운 돌처럼 남게 됩니다. 계속 그 실패에 연연하다 보면 다음번 시도를 할 때조차도 이번에도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 때문에 쉽게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가능성을 두려움으로 스스로 제한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실패는 사실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입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속담처럼 실패가 없이는 성공의 달콤함도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패는 배움의 기회이자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지침이 되어 주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작은 실패에 너무 깊이 매달리기보다는 그 안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발표에서 실수를 했던 경험이 있다면 다음에는 더 준비를 철저히 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교훈으로 삼는 겁니다.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그 실패에 의해 발목 잡히지 않고 오히려 성장할 수 있는 발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작은 실패를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는 주변의 시선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실패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며 자신을 옥죄죠. 하지만 여러분, 사실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실패에 대해 그렇게 오래 기억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삶에 더 바쁘기 마련이에요. 그렇기에 실패에 대한 부담을 조금은 내려놓고 그저 한 번의 경험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실패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태도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며 겪었던 수많은 일들이 시간이 지나면 결국 희미해졌듯 지금의 작은 실패도 언젠가는 사라지고 그 자리를 또 다른 경험이 채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오래 그 실패에 매달려 스스로를 책망하지 말고 새로운 도전을 향해 나아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작은 성공을 스스로 축하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실패를 겪더라도 그 이후에 이뤄낸 작은 성과들을 스스로 인정하고 칭찬해 주세요. 우리의 인생은 거대한 성공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 사이사이에 있는 작은 성공들이 쌓여서 큰 그림을 만들어갑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중에서도 그래, 오늘은 이걸 해냈다. 라고 자랑스럽게 생각할 만한 무언가를 찾아보세요. 그 작은 성공들이 모이면 실패의 기억은 점차 흐려지고 우리는 더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실패는 피할 수 없는 우리의 동반자입니다.
하지만 그 실패를 어떻게 대하는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넘어졌을 때 계속 땅만 바라보며 좌절하기보다는 하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 걸어가는 용기를 가져봅시다. 우리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앞으로도 많은 가능성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작은 실패는 그저 잠시 쉬어가는 쉼표일 뿐 결코 우리의 이야기를 끝맺는 마침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5가지 습관들 어떤가요? 어쩌면 우리가 너무도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기며 짊어져온 짐일지도 모릅니다. 미루고 타인의 눈치를 보고 과도한 걱정에 휩싸이고 감정을 억누르며 작은 실패에 갇혀 살았던 우리. 그 습관들은 마치 몸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는 작은 먼지 같아서 무게가 크진 않더라도 모이면 점점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먼지들을 살살 털어내기만 해도 우리는 훨씬 가볍고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조금 더 가볍고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마치 지나가던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처럼 이제는 묵은 짐들을 바람에 맡기고 날려버릴 때입니다. 걱정 하나, 미련 하나 조금씩 내려놓아 봅시다. 그럼 어느새 어깨가 한결 가벼워지고 발걸음도 훨씬 더 편안해질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쩌면 나이가 들수록 실패가 두려운 이유는 이제 더는 실패할 여유가 없다라는 생각 때문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인생의 무대 위에서 넘어지더라도 이제는 그 실수에 대해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일어나서 다음 춤을 이어가 봅시다. 세상은 우리의 작은 실패를 오래 기억하지 않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내가 이 무대를 어떻게 즐기느냐일 테니까요.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습관부터 내려놓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자유로운 생각을 나눠주세요. 이상으로 지혜로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